네, 안녕하세요. 진사로입니다. 수능 한국사 3등급을 받기 위한 맞춤형 개념 강의.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삼국시대와 남북국 시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연맹 왕국 그리고 군장 국가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그 군장 국가들은 점점 강력해지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게 이제 차근차근 복속돼요. 부여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고구려에 흡수가 되죠. 이제 이러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가야는 6세기까지는 유지가 돼요. 이제 특히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제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이제 중앙 집권적인 이제 왕한테 권력이 몰려 있는 그런 고대 국가의 형태를 띄었다라는 점입니다. 네,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이제 백제부터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백제에서 기억하셔야 될 키워드가 뭐 이제 정사함 회의라는 게 있어요. 요 정사함은 이제 그 한 지역이에요. 바위가 아주 멋있는 한 지역인데 이제 왕과 귀족들이 여기서 회의를 했다. 이 회의 이름이 정사함 회의다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백제는 삼국 중에서 가장 빨리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입니다. 4세기의 근초고왕이에요. 이제 사실 국력으로 따지고 뭐 영토의 크기로 보면 고구려가 더 크고 그랬지만 백제가 전성기가 빨랐던 이유는 뭐냐면 백제는 중국하고 바다를 사이에 두고 주로 교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고구려는 중국하고 육지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싸웠습니다. 이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어쨌든 백제는 4세기에 근초고왕 시대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근초고왕은 고구려 쪽에 평양성을 공격해가지고 당시의 왕이었던 고국원 왕을 죽여요. 그리고 이제 요동반도나 왜 일본이죠. 여기에 이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5세기 들어서 뒤에서 하겠지만 5세기는 고구려 전성기죠. 그래서 이제 이 장수왕이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한성, 수도 한성이 함락이 돼요. 지금 서울 쪽입니다. 이 수도 한성이 함락이 돼서 급하게 웅진, 지금의 공주 지역으로 천도하게 돼요. 그리고 이 장수왕이 이때 이제 남하 정책,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려고 해요. 수도도 평양으로 옮겼을 정도니까. 이제 그러니까 백제하고 신라는 당연히 무섭죠. 그래서 힘을 합치자 해가지고 나제 동맹 결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요 웅진으로 옮겨진 이 시대에 백제 중흥기를 이끌었던 왕이 무령왕인데 이제 이 무령왕 이름도 물론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진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요건입니다. 22 담로에 왕족을 파견했다. 22 담로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백제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요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무령왕의 입장에서는 이제 백제 영토에 이제 22군데에다가 왕족이니까 자기 친척이잖아요. 그 친척들을 보낸 거는 결국 이제 자기의 그 왕으로서의 의지를 이제 나라 곳곳에다가 이렇게 실행을 시키기 위한 왕권 강화의 한 대책이었을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시험에 잘 나오는 키워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온 성왕은 사비로 또 한번 천도를 해요. 이 사비는 현재 충남 부여입니다. 이쪽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 뭐 이유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웅진 쪽 이 지금 이제 그 백제 성이 남아 있어요. 공산성이 남아 있는데 거기 가 보시면 이제 한나라의 도읍지라고 하기에는 좀 땅이 너무 좁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넓은 땅에서 큰 뜻을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넓은 사비로 이제 천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남부여로 국호 나라 이름을 잠깐 바꿉니다. 예. 그리고 이제 통치 체제를 정비하는데 사실 여기다 시험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이 나제 동맹이 성왕 시대에 와가지고 깨져요. 이게 이제 신라의 진흥왕이 이제 백제한테 배신을 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나제 동맹이 성왕 시대에 깨지게 된다라는 거 뭐 아실 필요 없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그 백제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전성기가 5세기에 와요. 이제 이때 왕은 광개토 대왕 그리고 장수왕입니다.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넓힌 왕들이죠. 그리고 이제 고구려에서는 귀족들의 회의체를 제가회의라고 불렀다. 이거는 연맹왕국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좀 보실 왕은 4세기의 왕인 소수림 왕이에요. 이 소수림 왕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국 원왕 있죠. 근초고왕한테 죽었던 그 고국 원 왕의 바로 뒤에 나오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고구려가 상당한 위기였어요. 왕이 죽었으니까. 예, 그래서 강력하게 개혁 정책을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가 율령, 불교, 태학이에요. 특히나 이제 율령은 법입니다. 강력한 법치 체계를 구축했다라는 거고, 이 불교를 수용하게 된 거는 이제 나라의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좀 모으려고 한 거예요. 한 종교를 믿게 하면서 이제 좀 결속력을 높이고자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태학은 대학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대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소수르방이 설립한 태학입니다. 여기서 주로 이제 대학에서 주로 가르치는 건 유학이에요. 이제 유학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임금에게 충성해라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나라의 최고의 인재들을 불러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시킨 인재들이 임금한테 충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도 왕권 강화의 한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소수림왕의 강력한 개혁이 있었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5세기의 두 왕,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나옵니다. 자, 광개토대왕은 한강의 이북을 차지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라에 침입한 일본군을 격퇴하는 이런 업적도 이루어지죠. 이제 그리고 장수왕은 남하정책, 남진정책, 남쪽으로 진격하겠다, 남진정책이라고 하는데, 이제 평양으로 천도를 한 게 바로 이 남진정책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결국 드디어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뭐 이전에도 이후에도 한강 가지고 세 나라가 많이 싸워요. 이유가 뭐냐면 이 한강 쪽이 주변의 토지가 굉장히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되고, 또 하나는 이 한강 타고 나가면 중국 가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제 교류가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이제 한강이 굉장히 이 삼국 때는 중요한 곳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신라예요. 자, 신라에 대해서는 이제 전성기는 진흥왕 시대의 6세기예요. 그리고 이제 신라의 귀족회의 이름은 화백회의. 그리고 이제 골품제라는 신라만의 독특한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요건 좀 이름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골이 있고 품이 있는데, 이제 요 골은 또 성골과 진골, 그리고 이제 품은 6두품부터 1두품까지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제 보통은 4두품 이상을 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리고 성골은 왕족, 진골은 최상급 귀족인데, 나중에 이제 성골은 진덕 여왕 때를 끝으로 대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 뒤로 왕이 되는 김춘추, 무열 왕부터 이제 진골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요 골품제는 신라만의 신분 제도고, 이게 이제 통일신라 말기에 가게 되면은 요 신분제 때문에 나타나는 폐해들도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뇌물 마립간은 5세기 때의 왕이에요. 아직까지 왕이 아니고 마립간입니다. 외가 침략이 왔을 때 이제 고구려 광개토대왕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광개토대왕이 군대를 파견해서 외를 물리쳐 주고, 그참에 금관가야까지 쇠퇴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이제 이 뇌물 마립간 시대에 들어서 김씨의 왕위 계승 체계가 확립이 돼요. 그 전까지는 박씨, 석씨, 김씨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이 시대부터 김씨가 계속 왕위를 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증왕, 신라라는 나라 이름, 그리고 왕이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지증 마립간이었다가 이제 지증왕이 된 거죠. 그리고 우산국, 지금의 울릉도입니다. 여기를 이제 점령을 해서 영토를 넓혀요. 이사부가 장군이죠. 그래서 이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 보면은 신라 장군 이사부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흥왕, 요분은 이제 개혁을 추진하신 분이에요. 율령, 불교. 아까 소수림왕 때도 보였었죠. 이제 율령 반포하고 불교 공인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금관가야를 병합했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진흥왕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중요하죠 이거, 대가야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세기 볼게요. 7세기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시기입니다. 이때 고구려는 주변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그 전까지는 중국이 계속 분열 시대였어요. 그래서 5세기에 전성기가 올 때도 중국이 분열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중국이 수나라로 통일해요. 그래서 이 수나라가 통일된 다음에 침략을 해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이겨버려요. 이게 이제 을지문덕 장군의 살주 대첩이죠. 그러니까 수나라의 침략을 이겨버리고, 그 뒤에 이제 연개소문이라는 장군이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습니다. 이제 요 뒤로 또 이제 수나라가 멸망하고 이어진 당나라가 또 침략을 해오는데 이때는 연개소문이 정권 잡고 있던 시기예요. 이 안시석 싸움에서 연개소문이 직접 가가지고 이 당나라 태종을 물리쳐버려요.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구려는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고 이제 이때 신라 같은 경우에는 나당연합을 맺게 되는데 요 전에 이제 뭐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쓰진 않았지만 몇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이제 사실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할 때 원래는 백제랑 연합을 했다가 나중에 진흥왕이 배신을 때리고 백제를 그냥 무력으로 쫓아내고 한강을 자기가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나제 동맹이 깨지고 백제하고 신라가 원수지간이 되는데요. 이제 그래서 나당연합 전에 백제의 의자왕이 대하성 전투라고 해서 쳐들어와가지고 거길 점령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전쟁을 벌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를 없애고 싶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연개소문한테 이제 김춘추가 가가지고 우리 같이 힘 합쳐서 백제 좀 없애자 했는데 연개소문이 야 그러면 너네 한강 땅 내놔. 우리한테 주면은 생각해 볼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협상은 결렬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신라는 이번에 김춘추가 당나라로 가서 이제 당나라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고구려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고구려 너희가 가져라. 우리는 백제 가질 테니까 힘 합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에서는 오케이가 나왔고 연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가 멸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도 멸망이 된 거예요. 뭐 이제 연대로 따지면 660년, 668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당나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신라까지 먹으면 한반도 전체가 우리 거 해가지고 이제 신라까지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신라가 이 전쟁에서 이겨요. 뭐 매소성 전투나 기벌포 전투 같은 이런 전투에서 당나라를 이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당나라 몰아내고 결국 삼국 통일을 이뤄내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7세기 상황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라가 통일하게 돼요. 이제 여기 보면 무열왕 김춘추 있죠. 사실 이분은 통일 신라의 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백제 멸망까지는 이분의 업적인데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고 그 뒤에 나온 아들 문무왕이 고구려 멸망, 나당 전쟁 승리, 삼국 통일까지 이 문무왕이 이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 신라의 첫 왕이라고 하면 문무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분들보다 더 이제 시험에서 자주 나온 왕이 그 뒤에 이어지는 신문왕입니다. 자, 이분은 이제 통일을 한 직후기 때문에 이제 왕권 강화를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온 게 노급해집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해요. 통일 신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바로 이 노급해집니다. 이 노급이라는 거는 이제 정부에서 일하는 관리, 이 관리들한테 주는 월급인데 이때는 뭐 돈이라는 시스템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마을을 준 거예요. 요 읍이 마을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도 녹을 받는다 하면은 나라의 월급을 받는 게 이게 공무원 월급을 뜻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공무원 관리들한테 마을을 준 거예요. 이 마을을 주면서 그 마을 백성들이 내는 세금 가져라. 그러니까 세금하고 그게 네 월급이니까 백성들 세금 가져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노동력이었어요. 백성들의 노동력도 이제 노급에서는 백성들의 노동력도 이제 이 정부 관리가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 신문왕은 이거 안 돼. 왜? 이 노동력이 군사력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 관리가 딴 마음을 먹고 자기 노급에 있는 백성들한테 군사훈련을 시켜서 이제 군대를 키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왕 입장에서는 좋을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노동력을 없앤 거예요. 노급을 폐지하면서 노동력 부분을 없애고 야 세금만 받아 하고 남긴 겁니다. 이게 이제 노급을 폐지했다라고 되는 거예요. 이 세금만 남긴 거는 관료전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노급 폐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요 국학은 이제 대학교예요. 역시 이제 소수림왕 때 태학이 있었다면 신문왕 때는 국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주 오소경의 통치 체제를 완비했다라는 거죠. 이제 신라가 이제 뭐 청천강 쪽 정도까지가 영토였어요. 경주가 동쪽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구석쟁이에 수도가 박혀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 영향력을 미치기가 힘들어요. 뭐 행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게 지금처럼 뭐 이렇게
몇 시간 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 어떻게 하냐면 오소경이 이제 5개의 작은 경주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5개의 작은 경주를 더 가지고 이제 모든 지방에 이제 저 행정력이 미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통치 시스템을 마련한 거고, 구주는 이제 신라의 영토를 9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구주라고 한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 말기 시대가 되면은 이제 통일신라가 좀 이렇게 바뀌어요. 이 해공왕이 누구냐면 김춘추 라인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까 김춘추 라인이면 신라를 통일하는데 혁혁한 기여를 한 후손들이기 때문에 왕권들이 셌을 거예요. 근데 그 라인이 끊어지면서부터 이제 진골 사이에서 왕위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야, 어차피 삼국 통일한 주요 세력이 없으니까 다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개념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진골 귀족 간의 왕위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입장에는 어떻냐? 중앙 통제가 약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통제가 약화가 되면 당연히 백성들은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이 원종 애노의 봉기가 우리나라 역사상 기록된 최초의 민중 봉기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잘 안 나와서 뭐 그렇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건 호족들이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이 호족이 뭐냐면은 각 지방의 독립적인 세력들이요. 좀 힘이 센 독립 세력들. 그러니까 그 이제 한 지역에서 이제 뭐 돈이 많다든지 힘이 세다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 내가 이 지역의 성주다, 내지는 이 지역의 장군이다라고 스스로를 칭하면서 직접 군대까지 키워서 훈련시키고 이렇게 정말로 군사훈련 전투까지 벌였던 그 집단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통일신라 말기에 각 지역별로 거의 뭐 경주 근처 빼고는 다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장보고 알죠? 해신입니다. 바다의 신. 청해진 완도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해상 무역을 벌였고 해적을 소탕했던 이 분이에요. 이분이 거의 최초의 호족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뒤로 나온 수많은 호족 중에 여러분들이 좀 아실만한 호족들이 이렇게 견훤, 궁예, 왕건, 이 세 분이 있는데 이제 후삼국 시대의 영웅들이죠. 이제 이런 호족들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왕건이 이제 고려를 세워서 삼국을 통일할 때도 이제 그 각 지역들의 호족들하고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맺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 외에 좀 선지로 나올 만한 게 독서 3분과를 실시했다. 이제 이게 통일신라 시대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치원이 시무책을 건의해요.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시무책을 건의하게 되는데, 이 최치원이 육두품이에요. 그러니까는 육두품이 진골한테 건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골 입장에서는 육두품 따위가 킥 이랬던 건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최치원은 당대 최고의 천재였어요. 당나라에서도 이제 빈공과 그 과거 시험에 급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당나라에서 황소의 난이라고 벌어졌는데 최치원이 토황소 경문이라는 글을 써가지고 이 황소를 갖다가 깜짝 놀라게 만들어서 난을 진압시켰다라는 이제 뭐 그런 일까지 있었던 대단한 천재 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신라에 와가지고 뜻을 펼치려고 시무책을 건의해 봤더니 육두품 따위가 킥 이래가지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제 말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최치원 이분이 뭐 결국 이제 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 산속으로 들어갔다, 뭐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이 선종은 불교의 한 종파입니다. 참선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진 종파였어요. 이제 요거랑 비교할 만한 종파가 교종이에요. 이거는 이제 교리를 연구해서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교리를 연구하려면 책을 읽어야 되고, 책을 읽으려면 문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 사이에서는 교종이 있었겠지만 사실 이제 이게 백성들한테는 선종이 퍼지게 되는 거죠. 참선, 그러니까 빌고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제 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다음 생에 왕이 될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종이 말기에 확산이 되고 이 호족들이 선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일도 생기는 겁니다. 이제 이건 흐름만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 기억하실 건 이제 진골 귀족 간의 왕위 다툼에 의해서
호족이 성장했다 정도, 그리고 이제 독서 삼국화 실시가 통일신라 시대구나 정도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발해인데요. 이 발해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장군이었던 대조영이 건국을 합니다. 요거 이제 요 이름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제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했고, 이게 지역이 동모산 지역이에요. 혹시나 나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대조영 나오면 발해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계승 의식이 당연히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대조영 직후에 이어졌던 왕이 무왕인데, 이분은 당나라 신라하고 대립합니다. 왜?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 발해 입장에서는 고구려 멸망을 시킨 당이나 신라가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립하고 막 공격합니다. 막 저기 산둥반도 공격하고 흑수말갈 쳐가지고, 흑수말갈족이 이제 당나라랑 친하게 지내니까 흑수말갈 치고 막 이랬던 거예요. 신라하고도 대립하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주변국을 전부 다 적으로만 돌리면 이제 나라가 발전하기 어려우니까 그 뒤에 나오는 문왕은 우호관계를 하고 문무를 수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주자감을 설치했다라는 거예요. 이 주자감 자주 나옵니다. 대학교요. 소수리망 때는 태학, 그 다음에 신문왕 때는 국학이라면 발해 때는 주자감이에요. 이제 뭐 문항이 잘 나오는 건 아니고 발해하면 주자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선왕 때가 전성기인데 5경 15부 62주.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워낙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중국으로부터 해동성국이다라고도 불렸어요. 이제 발해를 그만큼 높이 평가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해에서는 이제 왕들보다는, 대조영은 기억하셔야겠지만 다른 왕들보다는 주자감하고 5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체제, 굉장히 크죠 이게. 그 다음에 해동성국으로 불렸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게 후삼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시험에서는 거의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냥 흐름상 이제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 넣었는데요. 이 견훤 궁예가 다 호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신라 말기에 뭐 이 호족들이 막 이렇게 지역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따다다다닥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견훤은 전라도에서 호족들을 규합해가지고 후백제를 건국을 합니다. 그래서 도읍을 지금의 전주, 완산주로 정하고, 그 다음에 궁예는 이제 요 북부지방, 이제 여기 송악, 개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지역들 호족들을 연합시켜가지고 후고구려를 건국하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는 철원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근데 이 궁예가 처음에는 이렇게 원래 승려 출신이에요. 신라 왕실의 서자였고 승려였어요. 근데 이 호족이 됐다가 이제 후고구려를 건국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가서는 내가 이 시대의 유일한 미륵이다, 유일한 부처다 막 이러면서 뭐 관심법 막 이런 거 나오고 폭정을 하게 돼요. 그냥 신하도 죽이고, 뭐 드라마에도 나왔습니다.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4달러 아저씨. 실제로도 그렇게 막 폭정을 부려서 신하도 죽이고 심지어 자기 아내도 죽여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폭정을 하니까 신하들이 견디다 못해서 당시 최고의 장군이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어진 사람으로 명망이 높았던 요 왕건을 갖다가 이제 신하들 추대해가지고 왕위에 올려요. 그래서 이제 이 왕건이 국호를 고려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철원의 수도였던 거를 다시 이제 송악, 개성 쪽으로 옮겨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서 이제 후 고구려는 고려로 이름을 바꾸고, 이제 그 다음에 왕건이 신라 쪽에는 친화 정책을 펼쳐요. 이렇게 이제 후백제랑 후고구려, 고려가 발전하다 보니까 신라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라 쪽에는 왕건이 친화 정책을 펼치고 후백제하고는 계속 싸워요. 그러니까 이 견훤하고 왕건이 시대의 두 영웅이 계속 싸웠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이 견훤이 고려로 귀순을 해옵니다. 이 시대의 라이벌이에요, 이 두 분이. 근데 귀순을 해요. 왜냐하면 아들 신검한테 쫓겨나요. 이제 신검이 이제 정변을 벌여가지고 지가 왕위에 오르고, 이 견훤 지 아버지를 갖다가 금산사 절에다가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견훤이 이 절을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고려로 넘어와서 왕건한테 귀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견훤과 왕건이 힘을 합쳐서 1, 2천 전투, 이 전투를 벌여가지고 그 전투를 계기로 후백제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후삼국을 통일하게 돼요.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랑 연합을 해가지고 삼국을 통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해도 나오고 이랬지만, 이제 고려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이제 외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순수하게 통일했다라는 그런 시대적인 의의는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삼국 시대랑 그다음에 이제 남북국 시대에 대해서 봤는데,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주요 단어들을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백제는 마한을 복속하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성기 시대에 평양성을 공격했다라고 했죠. 고국 원왕을 죽였고요. 그 뒤에 장수왕의 공격을 받고 웅진으로 천도했고 22 담로의 왕족을 파견했고 사비로 천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 기존의 시험에서도 출제가 한 번 이상은 됐었던 그런 이제 중요한 키워드들이다라는 겁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고구려는 개혁정책, 율령 불교 태학이 있었죠. 소수리만. 그랬다가 이제 광개토 대왕이 한강 이북을 차지했고 장수왕이 평양 천도를 한 다음에 한강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흐름으로 이어졌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뭐 본문에 이 설명이 나오고 선지에서 다른 걸 물어보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신라 같은 경우에도 법흥왕이 개혁을 했고 금강가야를 병합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흥왕 시대에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대가야를 정복하게 됐죠.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에는 초기에 신문왕, 이거 전부 다 신문왕이죠. 노급을 폐지했고 국학을 설치했고 구주 오소경의 지방행정체계를 완성했습니다. 그랬다가 말기로 넘어가게 되면 진골 귀족끼리의 왕위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 틈을 타서 지방에서 독립적인 세력 호족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 교육기관이었던 주자감을 설치했다. 그리고 지방행정구역이었던 5경 15부 62주의 체계를 갖추었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이게 이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통일신라보다 발해가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되어 왔어요. 이제 뭐 고구려의 역사의식을 계승하자는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제 요 정도의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흐름에 맞춰서 꼭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수험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엔 이제 고려시대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